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 자본시장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 이번 주 경제로 시장 읽기 시간에서는 최근 증시가 오르는 가운데 달러 환율도 오르는 다소 이상한 현상에 대해서 그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도 들으셨겠지만 미국의 다우산업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 지수 그리고 기술주의 나스닥 지수도 모두 상승을 했죠. 뉴욕 증시가 오르니까 전 세계 증시가 다 같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이제 경기 부양책이 나왔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리나 그리고 경기 부양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유동성으로 이어졌고 그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의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최근에 좀 다시 좀 오르고 있는데요. 9월 달만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가 한 2,50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10월 중순에 한 2,600포인트를 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미국 그리고 중국 그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면서 국내 증시도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시가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오르는데 달러 환율도 오릅니다. 사실 증시가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원화 강세라는 부분이고 원화 수요가 좀 몰린다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는 원화가 달러보다 약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과거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이 코스피 지수와 달러 환율은 마이너스 0.736이라는 역상관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방향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2024년 1월부터 최근 10월까지 보면은 정해상관계를 보입니다. 528 정도의 정해상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에는 달러 환율이 오른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도 오르는 이제 좀 다소 과거에 비해서는 다소 상이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또 외국인 투자자의 패턴이죠. 투자자 동향이 상당히 중요한데 외국인이 얼마나 주식을 국내 주식을 사주느냐에 따라서 지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무려 22조 원 정도 매수를 했다는 거죠. 1월부터 7월까지 매수했다가 그 다음에 8월, 9월 달에는 매도를 했습니다. 반도체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면서 또 뭐 하이닉스 레포트 사건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 7조 원 정도 매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올해 연초로 본다면 약 15조 원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기관이 한 11조 원 정도 매도했고요. 개인이 한 4조 원 정도 매도했으니까 올해 증시 물론 이제 등락이 있었지만 그래도 연초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외국인이 꾸준히 이제 국내 주식을 매수를 했다는 건데요.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수 자체가 국내 증시에는 가장 중요한 이제 투자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매월 이제 NDF 순거래를 이제 비거주자, NDF 순거래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 비거주자란 얘기는 이제 외국인을 얘기하는 거고 NDF 순거래란 얘기는 이제 달러 매수 포지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최근에 보면은 비거주자의 NDF 역외 순거래 이 부분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달러 매수보다는 달러 매도를 보였다는 건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재미있는 점은 올해 상반기에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NDF에서 순매수가 상당히 많이 누적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상반기에만 외국인 비거주자의 NDF 순거래는 무려 이제 316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달러를 계속 매수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해 계속적으로 올라갔던 주요 요인 중에 하나는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외국인 주식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비거주자가 이 달러 매수 포지션을 유지했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국내 주식으로 외국인 주식을 산다는 얘기는 뭐 달러가 들어와서 원화로 환전해서 그 원화를 가지고 이제 그 주식을 사는 거고 그리고 나갈 때 팔 때는 이제 주식을 원화로 팔고 달러로 환전해서 나가는 걸 얘기하죠.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보면은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사는 규모도 상당히 많았는데 그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죠. 달러 매수도 상당히 많이 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살 때 원화로 바꿔서 사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는 반대 포지션을 가지고 가면서 사실상 여기에서는 달러를 매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내 주식을 사는 부분은 긍정적인데 원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립적이거나 아니면은 비선호적이라고 볼 수 있고 혹은 원화보다는 달러가 여전히 좋다라고 볼 수 있어서 사실상 여기에서는 달러를 매수하는 그런 현상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은 7월부터 좀 달라졌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매수 아시아 통화에서도 이제 매도 포지션이 상당히 좀 정리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엔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엔화 같은 경우도 6월 말만 하더라도 달러의 환율은 160엔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7월 달 들어오면서 미국이 이제 고용이 안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미국의 장기 금리가 하락하면서 이제 엔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고요. 7월 말에는 일본 BOJ가 또 금리를 기준으로 올렸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CFTC N 매도 포지션
포지션, 그러니까 순매수 포지션이라고 보는데 사실상 이제 CFTC는 미국의 상품 선물 거래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엔화에 대한 비상업 순매수 포지션, 그러니까 투기적 포지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투기적 포지션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말만 하더라도 엔화에 대한 순매수 포지션은 마이너스 18만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이 18만 계약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8월달 들어오면서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최고치는 6만 4천 계약까지 늘었고 현재는 3만 5천 계약 정도 되는데 이 얘기는 결국에는 엔화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을 계속 구축해 가다가 결국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임박해지면서 이것을 매수로 전환하는 그런 포지션이 상당히 쌓였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현상은 일본 엔뿐만 아니라 위안화에 나타났습니다. 8월 달에 이제 달러가 좀 약해지고 그러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의 역외 위안화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중국은 위안화가 이제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민은행에서 매일 아침에 고시하는 고시 환율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걸 이제 CNY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역외에서 거래되는 위안화 환율을 CNH라고 얘기합니다. 최근에 보면은 연초 이후로 CNI하고 CNH의 환율의 괴리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인민은행은 7.1 위안을 계속 유지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7.3 위안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대비 약세죠. 그런데 8월 달 들어오면서 이 갭이 점차 좁혀지고 9월 달에 미국의 금리 인하하면서 이 갭이 더 좁혀졌습니다. 지금은 거의 많이 붙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7.0에서 7.1 위안 사이로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본다면 사실 그 미국의 금리 인하를 앞두고 금리 인하가 좀 임박해지면서 그동안 아시아 쪽에서 쌓았던 매도 포지션들 혹은 달러 매수 포지션, 반대 포지션을 가지고 왔던 부분이 대부분 상당 부분 청산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가운데 이제 원화도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원화 자체도 지난 9월 달만 하더라도 1,305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환율이 1,360원까지 오른 거는 아무래도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약해진 부분 그리고 자국의 장기금리가 올라가면서 또다시 약간 캐리 트레이드 현상이 반복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보면은 최근에 나타난 현상도 마찬가지로 환율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8, 9월 달에는 다시 역방향을 보이다가 9월, 10월 달 들어오면서 다시 미국이 좋아진다, 경기가 나쁘지 않다, 주가가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다시 한번 또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아시아 통화 약세를 보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역의 이 달러 포지션, 그러니까 역의 순매수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인데 좀 더 길게 본다면 2014년 이후로 이제 추세를 본다면 뭐 일단 매월 이제 등락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이제 패턴을 추세로 본다면 6개월 뭐 평균이나 아니면 이런 추세로 본다면 결국에 가장 중요했던 거는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 따라간다라는 부분이거든요. 혹은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이 부분이 이제 역외에서 거래되는 부분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2019년, 2020년의 금리 인하,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역외 달러 매수 포지션 상당 많이 줄었고 오히려 코로나 때는 미국의 제로 금리까지 낮추다 보니까 한 달에 거의 한 200억 달러 매도 포지션이 쌓이는 그런 현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본다면 이제 결국에는 미국의 금리를 더 올리지 않고 동결하거나 아니면 내리는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아마 이전에 연초나 아니면 올해 상반기에 보였던 달러 매수 포지션에 대한 부분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또 이 부분이 만약에 환율이 떨어지면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동조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2024년에 한정된 기간, 일정 기간에서만 환율과 코스피 지수의 동조 관계를 보였지 긴 장기간을 본다면 여전히 이제 코스피 지수하고 달러 환율은 이제 반대 포지션, 그러니까 역상관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달러가 좀 약해지고 글로벌 인하 사이클과 여전히 뭐 유동성이나 기업 실적 장세가 좀 이어진다면 사실 환율이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 동조화를 또 보이는 것보다는 다시 역상관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경제로 시장 읽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다른 얘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